DPF는 오염물질을 알아서 태웁니다. 이걸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아마 사고 수리를 제외하면 가장 견적이 큰 수리일 거예요. 센터 견적 2천만원 이상이고요. 안녕하세요. 자극 없는 자동차 채널. 인생에 자극은 없지만 지갑에 자극은 줄일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한 채널 아즈마 골프입니다. 제 채널을 보고 있는 동생이 그러더군요. 형 채널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DPF하고 연료 필터, 실린더 헤드라. 죄송합니다. 물론 저는 그 세 가지가 디젤차의 여러 가지 수리비 중에서 구찌가 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운전자가 이걸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가 큰 수리비가 나올 수 있는 문제에 직접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마 자동차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좆됐다고 부탁드립니다. 욕을 하시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좋아요와 댓글, 다른 영상 시청과 구독의 앞글자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DPF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DPF는 배기가스에 섞인 불순물을 모아뒀다가 연료를 분사해서 태운 후에 외부로 내보내죠. DPF 안에 불순물을 모아두다 보면 언젠가는 공간이 부족해지겠죠. 이유 없이 창고나 방이 좁아지는 것처럼요. 이건 이유가 있나? 방이나 창고가 좁아지면 대청소나 정리를 하죠. DPF도 마찬가지예요. DPF는 차압 센서를 이용해서 완전히 막히기 전 상태를 파악하고 오염 물질을 알아서 태웁니다. 이걸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왠지 시동만 걸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차량마다 다르지만 일정 시간 이상을 주행해야 하고 일정한 RPM 이상으로 주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주행하는 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DPF 재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 문제가 돼요. 당연히 가다서다를 반복하면 DPF 재생이 될 시간적인 여유와 재생 조건에 도달하기가 어렵죠. 사실 DPF 재생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때려 밟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안내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는 폭스바겐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입니다. 이미지의 내용처럼 중요한 것은 RPM을 얼마나 쓰느냐와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생 조건에 부합하는 RPM만 유지할 수 있다면 고속주행이 필요 없다는 거죠. 미션의 수동 모드를 이용해 높은 RPM을 쓰면 고속도로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쟤 아무리 차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만든 놈보다 잘할 수는 없겠죠. 아울러 관련 영상들을 보면은 중간에 멈추거나 속도가 달라져도 재생은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DPF 재생이 자연스럽게 될 수 없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제조사들은 재생 조건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의 차량들을 위해서 강제 재생 모드를 만들어 놓았어요. DPF 경고등이 들어오면 강제 재생을 해주면 됩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고 비용도 한 4, 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같이 하거나 어느 정도 주행을 한 후에 한 번씩 해주면 DPF의 고장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강제 재생을 한다 해도 내부에 타고 남은 재가 쌓입니다. 이 재를 빼주는 DPF 클리닝도 필요합니다. 재가 계속 쌓여 있으면 내부 공간이 부족해지고 점점 연료를 분사하는 시점이 빨라져서 연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차량마다 다르지만 저는 12만 킬로 정도의 DPF 클리닝을 했어요. 그럼 현재 DPF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차 뒤에 와 있습니다. 머플러 안쪽을 손가락으로 긁어보면 내부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검사하실 때에는 시동을 완전히 끈 후에 어느 정도 머플러가 식은 후에 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뜨겁거든요. 테스트를 하실 때는 그 위나 아래쪽 말고 옆면을 긁어주는 것이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옆면을 긁었습니다. 나오지 않죠? 이쪽도요. 깨끗하네요. 머플러 옆면에 손가락을 댔는데 뽀득뽀득한 느낌이 난다면 괜찮은 겁니다. 어디에 먼지가 쌓인 것처럼 서걱서걱한 느낌이거나 아예 타르처럼 끈적끈적한 것이 묻어나오면 DPF가 사망을 했거나 사망 직전의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라면 쇠를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 기름덩어리를 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왜 DPF에 타르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걸까요? 이 끈적끈적한 타르 같은 물질의 정체는 카본 슬러지입니다.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EGR 때문이죠. EGR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데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집어넣어 한 번 더 태웁니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 과정에서 매연에 섞여 있는 카본이 흡기 라인에 쌓이게 되죠. 결국 흡기와 연소실, 배기 라인에 카본 덩어리들이 누적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DPF 재생이 제대로 안 되어 뒤는 막혀 있고 앞쪽에는 배기압이 있으니까 이 압력 때문에 DPF가 깨져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아울러 배기가 원활해야 흡기도 원활해지죠. 굴뚝하고 똑같아요. 배기가스의 냄새를 맡아보면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온은 90도까지 올라가고 어느 정도 타이트한 주행을 한 후에 차를 세우고 배기가스 냄새를 맡았을 때 눈이 따가울 정도로 매콤한 냄새가 난다면 DPF 앞단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매콤함은 어린 시절 검은 매연을 내뿜던 버스의 그 배기 냄새 정도입니다. 어쩌면 엔진 오일이 섞여서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콤한 냄새와 함께 흰색 혹은 푸른색 연기가 보입니다. 실제로 디젤차에서 연료가 엔진 오일에 섞이거나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꽤 있거든요. 물론 겨울철에 엔진 온도가 제대로 오르기 전에 흰색 연기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건 온도차에 의해 생기는 수증기예요. 그리고 배기가스에서 나는 시큼한 식초 냄새 같은 거, 이런 냄새가 난다면 정상입니다. 다음은 연료계통의 쇳가루가 돌아버리는 현상입니다. 아마 사고 수리를 제외하면 가장 견적이 큰 수리일 거예요. 수입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데미지를 입은 부품들을 모두 교환하면 센터 견적 2천만원 이상이고요. 사설 정비소에서도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국산 차량은 한 500만원 언저리라고 제가 들었어요. 보통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교환을 하고 세척할 수 있는 것은 세척해서 다시 사용한다고 해도 이 정도 비용입니다. 또한 연료계통 전체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왜 연료계통에 쇳가루가 돌게 되는 걸까요? 이 쇳가루의 정체는 고압 연료 펌프 속의 플런저 마모가 원인입니다. 고압 펌프 안에는 플런저가 움직이면서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마찰과 열을 식혀주는 것은 연료입니다. 정확히는 디젤 연료에 들어있는 파라핀 성분이죠. 이 파라핀 성분이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연료에 수분이 섞이게 되면은 이 파라핀 유막이 파괴됩니다. 아울러 연료의 온도가 높아져도 파라핀 유막은 파괴되죠. 그래서 연료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차량의 시동을 꺼버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도 해요. 아무튼 연료가 윤활작용을 못하면 펌프의 플런저가 마찰로 갈려서 쇳가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쇳가루들은 연료 라인을 마구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쇳가루가 인젝터의 미세한 구멍을 막아버리면 연료 분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력이 떨어지게 되죠. 심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쇳가루 유무는 직접 뜯어봐야 하니까 운전자가 미리 상태를 알아볼 수는 없어요. 가능한 것은 쇳가루가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는 연료 필터를 자주 교체해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연료 필터 교체 주기가 궁금해지시겠죠? 폭스바겐 정식센터 벽면에 붙어있는 안내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 필터 교환 주기가 9만 킬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연료 필터가 이 정도 주행거리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연료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쇳가루가 발생했을 때 연료 라인을 타고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겠죠. 폭스바겐 코리아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연료 필터 교환 주기를 9만 킬로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차처럼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목처럼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렇게 교체 주기가 길지 않았어요. 2014년에는 3만 킬로로 명시되어 있네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왜 3배 차이가 나냐고 물어봤어요. 돌아온 답변은 부품의 퀄리티가 좋아졌다 였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걱정하실 게 전혀... 글쎄요.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3만 킬로에 맞춰서 연료 필터를 교체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엔진 오일은 15,000킬로에 교환을 하니까 기억하기 편하게 엔진 오일 교환 2번에 연료 필터 1번을 교체하죠. 물론 20만 킬로가 넘으면 연식과 주행거리가 길어졌으니까 엔진 오일과 연료 필터는 시기를 조금 앞당겨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2번에 1번은 캐니스터를 교체할 예정이에요. 캐니스터는 연료 필터가 들어있는 외부에 있는 그 철로 만든 통이에요.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연료 필터를 조금 빨리 교체하는 것 외에도 쇳가루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있어요. 일단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기 전에 혹은 훨씬 전에 연료를 보충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연료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것도 플런저가 마찰되어 쇳가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주유소의 선택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주유하는 차가 많다면 연료에 수분이 섞일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연료 첨가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료 첨가제들 중에는 수분 유화제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면 연료에 섞인 수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연료 첨가제 중에는 연료 속의 파라핀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제품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쓰는 이 제품은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략 5만 킬로부터 넣었으니까 이제 한 14만 킬로째 쓰고 있고 기간은 8년 정도 됐거든요. 뭐 이 정도면 문제 없다고 봐도 되겠죠? 연료 필터 캐니스터에 자석을 붙여주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미션 오일팬에 자석을 붙여서 색깔을 잡는 것하고 비슷한 원리겠죠? 일반 자석은 자력이 약하고 자성이 강한 네오디뮴 자석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DPF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연료 계통에 색가루가 도는 치명적인 수리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골프 7세대를 타는 분들은 히터코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즈메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